여보, 또 술 마시려고? 몸 상한다고 했잖아. 이런 소리 집에서 많이 들으시죠?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술 마시는 방법만 바꿔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80%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2세인데 소주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죠.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시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분이 매일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술 때문에 간 나빠진다, 혈압 오른다, 당뇨 생긴다면서 말이에요. 김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나이에 술 말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친구들과 한잔하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그런데 집사람 걱정도 되고, 술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죠?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가족 걱정은 되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게 하나 있어요. 술이 나쁜 게 아니라 마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였거든요. 김 할아버지도 마시는 방법만 바꿨더니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술을 끊지 않고도 말이에요. 지금은 부인분도 적당히 드세요 라고 하실 정도예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술을 즐기고 싶으시죠? 저는 어르신들 편입니다. 무작정 술 끊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가족 걱정 안 끼치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 잔소리 안 하실 거예요. 이 소중한 정보를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술 마시기 전 준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시기 전에 배 든든하게 채워야지 하면서 밥을 먹고 가시나요? 아니면 술이 잘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굶고 가시나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빈속에 술을 마시면 위에서 바로 소장으로 알코올이 넘어가서 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간이 갑자기 놀라면서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게 돼요. 마치 찬물에 갑자기 뛰어든 것처럼 말이에요. 제 환자 중에 박수봉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술 잘 마시려면 굶고 가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술 마신 다음 날 속이 쓰리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빈속에 술을 마셔서 이벽이 상하고 알코올이 너무 빨리 흡수되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술 마시기 전에 이것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계란 프라이 하나 먹기. 빈속에 마시면 간이 먼저 상해요.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1도 들어있어서 간 해독에 좋아요. 저는 맨밥보다 기름 살짝 두른 계란 하나가 부담도 없고 딱 좋더라고요. 계란 프라이 하나만 드셔도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주거든요. 마치 비옷을 입고 비를 맞는 것처럼 위벽을 보호해줘요. 박할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더니 다음 날 속 쓰림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물 한 컵 가득 마시기. 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물 한 컵 마셔두면 다음 날 머리 안 아프고 속도 편해요. 술 마시는 중간중간에도 물 한 컵씩, 그게 제일 차이를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알코올 때문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물을 충분히 마셔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청소할 때 물 없으면 청소 못 하시잖아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어야 몸에 들어온 독소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늘은 딱 이만큼만 마시자 정해두기. 저는 소주 반병 또는 맥주 500ml 하나 이렇게 정해두고 그 이상은 안 마셔요. 왜냐면 정해놓지 않으면 술은 끝이 없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오늘 잘 지켰다, 이게 참 뿌듯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술자리에서 그냥 한 잔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리 정해두면 친구들한테도 나는 오늘 이만큼만 마시기로 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음주량을 미리 정해두는 사람들이 간 건강을 훨씬 잘 지킨다고 발표했어요. 자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 벌써 70% 이상 건강하게 술을 마실 준비가 된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김철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이런 걸 다 해야 하나? 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술 마시러 가기 전에 자동으로 하신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 먹고 물 한 컵 마시고 오늘은 소주 반 병만 이렇게 정하고 나가요. 이게 제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술 마시기 전에 계란 하나, 물 한 컵, 목표량 정하기 이 순서만 지키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술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지키시면 다음 날이 확실히 달라져요. 제 환자 중에 이정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소주를 드시는 분이었는데 일요일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려서 부인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더니 선생님, 이제 일요일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술 한 잔, 물 한 잔을 꼭 번갈아 가며 마십니다. 이정남 할아버지도 처음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술맛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술맛도 오래 즐기고 다음날 덜 괴로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은 우리 몸에서 물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실 때마다 물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물을 번갈아 마시면 몸에 물이 계속 보충되니까 간이 이제 좀 숨 쉴 만하네라고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도쿄 대학 의대 연구에서도 술과 물을 번갈아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30% 낮게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음주법이에요. 두 번째, 기름기 있는 안주를 곁들입니다. 삼겹살, 견과류, 치즈 같은 게 좋아요. 위를 보호해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건 몸에 안 좋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술 마실 때만큼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기름기가 위벽에 막을 만들어서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되게 해줘요. 마치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몸에 천천히 들어가니까 간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정남 할아버지도 예전엔 김치나 단무지만 드셨는데 이제는 땅콩이나 치즈를 꼭 시키신다고 해요.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운 안주는 피하세요. 고추, 마늘 같은 매운 것들은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요. 순하고 기름진 안주가 최고예요. 세 번째, 한 잔 마시고 최소 30분은 대화하면서 천천히. 저는 1시간에 한 잔 원칙을 지켜요. 이게 진짜 간을 위한 배려예요. 왜냐하면 간이 술 한 잔을 처리하는데 딱 1시간이 걸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일할 때도 너무 빨리 물건이 들어오면 제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들어와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정남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친구들이 따라주는 대로 막 마셨는데 이제는 한 잔 마시고 30분은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술자리가 길어지니까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친구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술자리의 진짜 목적은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천천히 마시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값져요. 서울대 의대에서도 천천히 마시는 음주법이 간 건강에 70% 이상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속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정말 달라져요.
술 한 잔, 물 한 잔, 기름진 안주, 그리고 30분씩 천천히. 어렵지 않죠?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술을 마시는 건 마라톤과 같아요. 빨리 달리면 중간에 쓰러지지만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 끝까지 즐겁게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지켜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오늘은 왜 이렇게 개운하지?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 술자리는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제 환자 중에 최순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술자리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다음날 아침이 괴로우셨죠. 술은 적게 마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술 마신 후에 이것 세 가지만 꼭 해보세요.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물. 무조건 물부터 마시세요. 500ml 생수 한 병 아니면 미지근한 보리차도 좋아요. 술 마신 몸은 속이 마르고 간은 지쳐 있어요. 최순철 할아버지도 처음엔 배부른데 물까지 마셔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는 동안 몸이 계속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그 해독이 멈춥니다. 다음 날 속 쓰리고 머리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빨래할 때도 물이 없으면 비누칠만 하고 헹굴 수 없잖아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술이라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면 물이 꼭 필요해요. 하버드 의대에서도 잠들기 전 수분 섭취가 숙취 해소에 80% 이상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은데 너무 찬 물은 위를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혀서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가 딱 좋아요. 두 번째, 절대로 바로 눕지 마세요. 소파든 의자든 1시간은 깨어 있으세요. 술 마시고 바로 자면 내는 자는 척하면서 계속 깨어 있어요.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한 거예요. 최순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1시간 정도 TV 보거나 차 마시면서 있어요. 그런데 진짜 다음 날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코올이 우리 뇌의 수면 패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겉으로는 자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뇌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을 자도 4시간 잔 것처럼 피곤한 거죠. 1시간 정도 깨어 있으면서 몸속 알코올 농도가 조금 떨어진 다음에 자면 훨씬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이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꼭 양치질 하세요. 술 마신 입속은 세균이 잔치 벌인 상태예요. 자고 일어나면 입 냄새, 구취, 잇몸까지 아플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이나 가글까지 하시면 완벽. 많은 분들이 피곤한데 양치질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술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속에 당분이 남아 있으면 밤새 세균들이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 양치질 하면서 입속이 시원해지면 기분도 좀 나아져요. 알코올 냄새도 없어지고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글까지 하는 걸 추천해요. 목 안쪽까지 깨끗해지면서 다음날 목 아픈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최순철 할아버지도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되셨어요. 물 마시고 1시간 깨어 있고 양치질하고 자기. 이게 내 루틴이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다음날 아침에 어제 정말 술 마셨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도 오늘은 왜 이렇게 상쾌해 보여? 라고 하실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다음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 한 병, 1시간 깨어 있기, 양치질. 정말 어렵지 않죠?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어떠세요? 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셨다면 벌써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송기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다음 날마다 입이 텁텁하고 속이 쓰려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해장국도 먹어보고 숙취해소 음료도 마셔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이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선생님, 이제 술 마신 다음 날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혀 닦기부터 하세요. 자는 동안 알코올과 세균 찌꺼기가 입안에 잔뜩 남아요. 그냥 양치만 하면 안 닦여요. 혀 클리너로 한번 쓸어내 주세요. 이걸로 입냄새, 속 쓰림도 훨씬 줄어요. 송기남 할아버지도 처음엔 혀까지 닦아야 하나? 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더니 이래서 입이 계속 텁텁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코올이 입속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밤새 번식을 해요. 특히 혀에는 작은 돌기들이 많아서 세균이 숨기 좋거든요. 그래서 양치만 해서는 안 닦이는 거예요. 혀 클리너가 없으시면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내셔도 돼요. 이걸 하시면 입냄새도 없어지고 신기하게 속 쓰림도 줄어들어요. 입과 위가 연결되어 있어서 입이 깨끗해지면 위도 편해지는 거예요. 둘째,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 간단한 천연 해독법이에요.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이면 끝. 이게 정말 효과적인데 소금이 목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따뜻한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알코올로 인한 목 염증을 60% 이상 줄여준다고 발표했어요. 송기남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목도 시원하고 뭔가 몸 안쪽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셋째, 속이 허할 땐 된장 두부죽으로 속을 달래세요. 해장국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죽이 훨씬 속 편해요. 된장은 간 기능을 도와주는 발효식품, 두부는 간에 부담 없는 단백질이거든요. 집에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훌륭한 해장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장국을 드시는데 사실 맵고 짠 음식은 이미 지친 이와 간에 더 부담을 줘요. 그런데 된장 두부죽은 달라요. 된장의 발효균이 간 해독을 도와주고 두부의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도와줘요. 송기남 할아버지도 예전엔 해장국 먹으면 잠깐 시원한 것 같다가 또 속이 쓰렸는데 이 죽을 먹으니까 하루 종일 속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들기도 쉬워요. 물에 된장 풀고 두부 넣고 끓이고 밥 한 숟가락 넣으면 끝이에요. 여기에 김치 한 조각만 있으면 정말 완벽한 해장식이에요. 넷째, 점심쯤엔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로 한 번 더 정리. 홍차, 커피는 피하고 헛개나무차, 칡차, 우엉차 추천드려요. 이 차들은 간 해독 이뇨 작용을 도와서 몸에 남은 알코올 배출에 아주 탁월해요. 카페인은 이미 지친 간에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헛개나무차나 칡차는 오히려 간을 도와줘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도 헛개나무 성분이 간 해독 효소 활성을 30% 높여준다고 발표했어요. 송기남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오후에 이 차를 마시면 저녁 무렵엔 정말 몸이 가벼워져요. 마치 어제 술 안 마신 것처럼요.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다음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혀 닦고 소금물 가글, 점심엔 된장 두부죽, 오후엔 헛개나무차. 어렵지 않죠?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술 마신 다음 날은 몸이 회복하는 날이에요. 잘 도와주시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써보세요. 다음 날 저녁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상쾌했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에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단순히 취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한 잔이 내 몸을 지치게 하고 다음 날을 무너뜨린다면 이제는 마시는 방식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일본식 한계선 음주법입니다. 이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멈춘다.
도쿄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일수록 술에 취약하며 이때 멈추지 않고 계속 마시는 사람은 간 질환 발병률이 2.8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얼굴이 붉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줍니다. 눈이 뿌옇거나 혀가 둔해지거나 몸이 축 처지는 느낌. 그게 바로 멈춰달라는 사인이에요. 저는 요즘 이렇게 합니다. 술자리에 앉으면 먼저 속으로 정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마시자. 그리고 술이 한두 잔 들어간 뒤에는 잠깐 눈을 감고 몸 안의 느낌을 들어봐요. 괜찮다, 지금까지다. 그걸 지키면 다음 날 몸이 말해줍니다. 고마워.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신다고 어른스러운 게 아닙니다.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제는 술에 지지 말고 술을 지혜롭게 이기는 나이. 그게 우리 인생 후반전의 품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술로 고민 중인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만의 술 마시는 노하우나 숙취 해소 꿀팁이 있으신가요? 나는 술 마실 땐 꼭 이걸 먹는다. 나는 다음날 이렇게 하면 개운해진다. 이런 나만의 비법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술을 건강하고 세련되게 즐기는 어른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건강을 잃지 않고 세련되게 술을 즐기는 법, 그게 바로 멋진 노후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몸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음주를 시작해 보세요.